저도 약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했다가 이렇게 지금 의자에 녹아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수그러 들고 있거든요. 같이 수그러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음악책으로 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읽고 싶어서 오바키님께 제안을 드렸고 또 오바키님은 새로운 책이라면 마다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자. 이따 읽고서 해보자. 그래서 흔쾌히 예스를 해주셔서 오늘 들고 온 책인데 책 우선 어떠셨나요? 기대했던 것만큼 음악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사람 이야기, 거기에 소품으로 들어간 느낌? 정확합니다. 이게 저도 조금 더 음악으로 뭔가 채워진 소설이려나 생각을 했는데 소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웨더링 같은 소설은 음악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음악을 중심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또 어떤 소설은 그냥 시작점이 되어서 그냥 그 이후로는 음악 얘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소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함이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소재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서 참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5개가 나오잖아요. 5개 중에서 우리 그냥 하나씩 골라가지고 뭐가 재밌었는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저는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웨더링이라고 하는 은희경 작가님의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은희경 작가님에 대한 어떤 책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장편 소설이나 이런 건데 들은 못 읽어보고 이 음악 소설집으로 처음 작품을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도 좋았지만 이 소설이 가장 클래식 곡을 소설 전체에 녹여낸 작품이라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줄거리는 우선 시작은 1913년에 어떤 기차 여행길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구스타브 홀스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나머지 친구들과 어떤 어디라지? 마요르카 섬으로 가는 기찻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곡에 대한 영감을 얻기 시작해서 정말 지금은 정말 인기 있는 곡 중 하나인 행성의 곡을 이렇게 영감을 받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읽을 때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는 모르니까 이게 실제 있는 음악인지 뭐 아니면은 지어낸 음악인지 물론 찾아보면 됐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실제 존재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어떤 진짜 사실에서 그거를 출발을 시켜가지고 실제 곡들도 들어보시고 곡의 느낌을 이제 또 소설에 쓰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같이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기도 참 좋은 소설이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설 그 수면 위로에서 나오는 드뷔시의 달빛도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행성이라는 건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 하는 음악일까라고 생각. 왜냐면 저는 모차르트나 찰코프스키나 베토벤 아니면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이 정도에서 뭐 브람스 더 나가면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다 나와야지. 그 정도인데 이제 구스타프 홀스트는 게 뭐 매니아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13년도 소설인가 했더니 이거는 과거의 어떤 사실이었고 맞아요. 현재로 넘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 이제 지방 행사 가는 거였나? 지방 행사 기욱. 기욱에서 시작을 해요. 기욱이 지방 행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역을 가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차가 4인석인 거예요. 두 명 이제 마주보고 앉는. 그래서 그 4명 기욱을 포함한 4명이 이제 나름의 4명의 시점으로 나뉘어져서 소설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또 다시 한 대로 모여지거든요. 그 4사람의 인물이 그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우선은 기욱은 인선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4명의 인물이 인선, 준이, 기욱 그리고 노인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인선이 이 구스타브 홀스트의 음악을 들었던 기억을 이제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헤어진 전 연인과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 듣게 되면서 그 음악 회장의 분위기를 묘사를 하는데 너무 잘 묘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일도 있고 친구들 연주도 있고 제가 연주도 하게 되면서 연주회장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연주회장의 풍경을 감상하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음향 정도와 그냥 그 연주를 분석을 시스템만 하거나. 확인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묘사한 연주회장이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물론 이제 헤어진 전 연인과 갔던 그렇지. 장소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재밌게 우선 그 묘사를 읽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었던 홀스트의 곡에 대한 감상도 써 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스타워즈 주제곡의 앙코를 들었다. 그건 내가 알겠더라고. 사실 홀스트의 곡보다 스타워즈 곡이 더 유명하죠. 음. 그래서 그 곡의 앙코를 들은 얘기와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스트 빌리지에 바로 가서 이제 술을 마신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했던 곳이 어쨌든 뉴욕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아련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더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욱으로 넘어갑니다. 기욱은 어떤 곡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냐면은 중학교 음악 시간이에요. 나 이거 공감하면서 봤는데. 어떤 점이요? 아니 내 음악 선생님 떠오르면서 봤어요. 혹시 그 좋은 기억인가요? 네, 저는 좋은 기억. 여기는 조금 빡센 기억인데 저는 좋은 기억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될까요? 그건 아닌데 그냥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음악의 지식이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음악 지식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기억해둬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 음악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왜냐면 그때 음악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저 샵 붙이고 그거 플랫 붙이는 거 개 이름으로 외웠던 게 그때거든요. 파도솔레 라미시 시메라레 솔도파 이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한다는 게. 그리고 장단 증가음 해가지고 화성 시험 빡세게 봤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오바키님이 똑똑하신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아유. 디테일한 음악 이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 기욱이 이제 그 음악 시간, 중학교 음악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선생님은 이제 신경질적이었어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유 없이 학생들 때리고, 수업은 또 그냥 음악 감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충 하시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음악 감상을 한 곡 중에 하나가 이제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곡이 작곡될 때는 명왕성이 발견되기 전이어서 곡에 이제 행성 중에 명왕성이 없는데, 그 이후에 또 발견이 돼요. 1930년에. 근데 또 이게 또 시스템에서 나갔잖아요. 명왕성이. 너는 부족하다. 너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함없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유라든지 어떤 생각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욱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곡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안에 이게 안에 소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기차 안에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 약간의 그 교류를 하는데, 이제 노인과 인선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이런 큐들이 나오거든요. 노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노인이 누구인지 정체는 나오지 않는데, 뭐 노인의 소개로는 자기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이 그 가방 속에 관현악곡 풀스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스코어라는 게 관현악곡 오케스트라 전체의 악보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모든 악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길지요. 어마어마한 악보예요. 두껍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음. 근데 그 악보를 보는 사람이면 뭔가 음악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이게 누굴까 하는 이런 호기심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개그맨 이제, 김현철. 그런 거였나? 그분 악보 볼 줄 모른대요. 그래서 몰라, 이게 진짜로 보는 건지도 사실 몰라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근데 이제 나오기로는 이제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자기만의 타이밍으로 음악을 듣고 싶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이거는 말이에요. 경험 아니면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내 생각에는 진짜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음악교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표현 자체가 너무 그쵸. 경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었어. 네, 그리고 또 그 말도 나와요. 그 어떤 지휘자의 그 레코딩을 좋아하냐. 나 너무 그 질문 너무 있어 보여가지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왜냐면 누가 연주하냐가 아니야. 어떤 지휘자. 지휘자가 했냐에 따라 곡이 이제
곡의 해석이 완전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100% 음악 선생님이다. 그래. 그 완전 그렇게 그래.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지휘자에 따라 진짜 음악이 많이 바뀌지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은 이제 종착역에 종착역이라 도착역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욱이 이전에 기차역으로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우산을 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 우산이 없는 기욱에게 노인이 우산을 건네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인가 뭔가 친밀해 보이고 서로 뭔가 약간 이렇게 눈치가 뭔가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눈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두 명의 여자분 인선과 또 한 분 준이는 이제 기욱이 클래식 해설자로서 가는 행사에 여기 가볼까? 에이 그냥 딴 데 가서 이제 뭐 한 잔이나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넷이 겹쳐지려다 결국에 이제 각자의 길로 길을 가죠. 가는 여운이 그렇게 남기는. 끝나는데 저는 이 단편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한 기승전결인 거예요. 이게 제목의 수면 위로였잖아요. 요거는 그거 아니다. 뭐지? 웨더링. 웨더링. 응. 이게 웨더링이 이것도 무슨 곡의 음악이라고 했었나? 웨더링이 어디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 네. 그렇죠. 소설의 제목은 날씨의 아이. 네, 날씨의 아이 영화 네. 따왔다라고 하는 하는데 저는 사실 웨더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웨더를 항상 그 명사로서 그 날씨로만 썼기 때문에 근데 웨더라는 뜻이 역경을 무사히 헤쳐나가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 따온 영화 제목이 Weathering with You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목인데 웨더링?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잘 만들었던 음악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솔직히 이 노인이 그 악보 스코어라고 하죠. 풀 스코어를 펼쳤을 때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멋져요. 이분은 느끼는구나. 맞아. 가슴으로. 그걸 느껴서 부럽기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뭔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연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본을 보면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대본은 우리가 볼 때랑 다를 거예요. 우리는 공백을 채울 수 없지만 그 대본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공백을 자기 상상력으로 채우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묘사를 멋있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정말 음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자기가 많이 또 듣고 하시는 분이 소설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까 그 스코어를 보면서 그 음악을 자기만의 속도로 듣는다 할 때 떠올랐던 게 저는 음악을 이제 연주해낸 곡이 있으면은 물론 레코딩도 많이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연주도 많이 비교하면서 듣고 또 이제 스코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코어 공부하면은 정말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왜냐면 물론 그 스코어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또 공부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스코어만 보면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디테일을 더 살아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이 너무 묘사를 잘하셨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소설 짧지만 저도 임팩트 있게 봤고 저는 전반적으로 가볍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항상 소개해주면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수면 위로라고 했던 거 골랐는데 두 번째 나오는 단편인데요. 수면 위로.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저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 편씩 얘기해보자 했을 때 수면 위로를 고르셨다 해서 저는 이게 제일 물음표가 남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잘못 골랐다. 원래 뒤에 거 뭐였냐면 자장가. 제목이 맞아. 저 자장가는 맞아. 너무 슬픈 소설이라고. 내가 자장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 펴가지고 제목을 수면 위로라고 보낸 거야. 그럼 자장가 하실래요? 이거 준비가 안 됐어요. 꽈배기 뭐 스크루바 얘기 내용이잖아. 이거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저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읽은 지 거의 한 달이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읽을 때 이제 읽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해야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됐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왜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좀 해결을 해볼까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짧게 할게요. 네. 드뷔시 달빛이라는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는 오므라이스예요. 맞아요. 오므라이스 맛집이 있어. 그게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에 미안하지만 루저 느낌이 되게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력감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 주인공이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지죠.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가 이제 힘듦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치유를 받으려고 공황장애를 앓았던 유주라는 유튜버 클립을 보게 되면서 자기 옛사랑 이름이 뭐야? 기진이라는 옛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기진이라는 옛사랑 얘기와 자기 엄마 우울증에 걸린 우리 엄마 자기 엄마 얘기와 그다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유주 이야기가 막 뒤섞여가지고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진짜인지 막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지럽다. 저 그래서 이걸 고르셨다 해서 그럼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그렇구나. 이게 또 중간에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래.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유주의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에서 기진의 목소리가 나와. 근데 기진은 자기가 사귀기 전에 기진이야. 거기서 기진을 갖다고 기진을 시간 여행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얘는 기진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진의 목소리가 들린대.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수면 위로가 네. 김현수 작가님의 네. 소설이잖아요. 제가 김현수 작가님 소설 그 단편 소설책을 하나 읽다가 못 끝낸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아직은 근데 되게 인기가 많으시고 재미있는데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분 작품을 제가 아직 어려워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있는 게 저도 여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좋았던 장치는 2차원 종이나라라는 장치였어요. 2차원 종이나라라는 건 이 나라는 면과 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원기둥이 나타났을 때 원기둥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기억나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도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타인이 말하는 자기의 설명도 내가 들을 때 내 나라에서는 없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봤을 때 이분은 책을 어렵게 쓰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엔 둘 다 이해 못했잖아. 근데 또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일을 했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좀 감상을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소설일수록 또 감상이 되게 다양해지더라고요. 제가 약간 삐딱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 우울해져 있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같이 우울감에 빠져서 유튜브를 보다가 만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 상상 연애를 하고 그 상상 연애를 끝낸 거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오므라이스를 맛있게 먹은 이 정도. 더 안드로메다로 갔다. 근데 열심히 정리하려고 노력하셨다. 네, 그래서 이 책 이런 재밌는 소설입니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소설이니까. 굉장히 네, 근데 음악에 아주 깊이 관련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음악을 아시는 분이 읽을 때는 재미가 저보다는 맞아요. 더 많이 있을 것 조금 같다는 더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증폭될 수 있는 네. 장치가 있어요. 그래도 음악을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이 읽으실 수 있는 이건 책이고. 듣고 나서 오바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같은 감상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내가 종이나라를 더 분석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 봐.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책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은 지금 사실 최근에 핫해진 작가의 책이에요. 그래서 푸른 들판을 걷다라는 클레어 키건의 단편집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금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